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북리지의 3D 분량사전 세 번째 시간으로 탈조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안착 분량, 압출 분량과 마찬가지로 탈조도 상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량 중 하나입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성가신 분량인 것이 아주 미세한 탈조가 있더라도 전체 모델링 출력을 못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왕왕 있는데요. 오늘은 이 탈조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조라고 하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정확한 위치에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갑자기 출력이 되는 그런 순간을 바로 탈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레이어 시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탈조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해서, 세 번째는 움직여서 탈조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보면요. 10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세 가지 원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1번부터 해서 차례로 이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벨트입니다. 가장 큰 비율로 많이 나오는 불량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벨트는 느슨한 벨트에 의해서 탈조가 발생합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드가 움직이는데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움직이죠. 모터 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현상을 잘 보이게 하도록 하려고 제가 벨트를 심하게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모터 축에 있는 회전이 벨트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벨트가 느슨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벨트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위아래로 붙어서 쉽게 움직여진다. 그러면 너무 벨트 장력이 약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조립 시부터 벨트 장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조립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프루사 MK3S의 조립 가이드에서 가져왔는데요. 이와 같이 벨트가 걸리는 모터에 나사를 푼 다음에 모터를 기울여서 벨트가 걸리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텐션이 됐다고 하면 모터를 정위치를 하면 이 정위치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당겨지죠. 이 당겨질 때 볼트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텐션을 유지하도록 조립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벨트를 고정하는 중간에 홀드 같은 거에 당겨서 끼우려고 그러면 정말 잘 안 당겨집니다. 힘줘서 당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만져보면 벨트가 느슨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탈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와 같이 이렇게 벨트 텐셔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싱이보스에 보면 자신의 프린터에 맞는 벨트 텐셔너 디자인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고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출력해서 장착을 하시면 이와 같이 돌려서 벨트 텐션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프링 텐셔너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가격이 뭐 100원도 안 되거든요. 몇십 원? 뭐 이렇게 할 건데요. 이게 당장 구입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이소 같은데 빨래집게에 이런 스프링이 들어있는 빨래집게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하셔서 끝에만 구부려서 이렇게 장착을 하신다면 조금 느슨한 벨트가 탄탄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출력에서도 안정성이 증가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탈조의 원인으로는 풀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탈조긴 탈조인데 앞서서 계단형으로 나온 탈조하고는 좀 다르죠. 뭔가 슬며시 기울어지듯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탈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탈조와는 다르게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그런다면 반드시 풀리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압출 분량할 때 익스트루더 기어 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모터 풀리에는 모터 축과 완전히 고정이 되도록 하는 무드 볼트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프린터가 완성형 프린터일 경우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지만 내가 자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터를 교체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마 17 모터를 보면 모터 축의 한쪽이 깎여져 있습니다. 이 평평한 부분에 무드 볼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고려하지 못한 채 장착을 하게 되면 이 벽면에다가 꽉 눌러서 장착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벽면에다가 고정을 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된 듯 하지만 이것이 회전력이 이 마찰력보다 큰 순간이 벌어질 때는 이게 조금씩 밀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점차 기울어지듯이 탈조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무드볼트의 장착 상태가 평면에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 움직임에 의한 탈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기에 이런 탈조를 경험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저의 문제는 바로 베드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유리집에서 5T짜리 유리를 재단을 해서 집게로 집었는데요. 처음에는 집게를 집는 것이 좀 어설퍼서 이게 고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출력중의 힘을 받아서 베드가 움직인 것입니다. 베드가 움직이게 되면 원래는 고정되어 있는 알루미늄 판 위에 유리가 올라가 있고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오른쪽이 바로 탈조가 일어났던 상황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원래 이 파란색 선이 가장 중심에 있고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기존의 파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던 애가 옆으로 틀어졌지만 위에 쌓이고 있는 출력물은 얘가 움직였는지를 알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어져서 탈조가 일어난 상태에서 출력이 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판 이런 시트를 집게로 짚을 때는 이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집게를 한 개만 양쪽에 하나씩만 짚고 출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때는 좌우로 또 틀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탈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집게로 양쪽을 다 잡아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의 원인으로는 네 번째 전류입니다. 스텝 모터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탈조는 바로 스텝 모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상황 때문입니다. 스텝 모터의 내부를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전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각각의 스텝들을 꽉 잡고 있든지 아니면 밀쳐내든지 하면서 이 위치를 정확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석입니다. 이 전자석이 상당히 강해서 이게 웬만하면 틀어지지 않고 정확한 클릭 위치를 잡아주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자석보다 더 큰 힘이 여기에 가해지거나 아니면 가해진 힘보다 이 전자석 힘이 더 작을 때인데요. 이 전자석의 작동 방법을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이 전자석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비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위 길이의 감긴 코일의 수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단위 길이당 감긴 코일의 수는 바로 같은 모델의 모터일 경우에는 모터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길이가 길 경우에는 단위 길이당 감긴 코일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토크도 더 세져지고 힘도 세지는 거죠. 그리고 전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에서 모터에 회전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데요. 그 전류로 컨트롤하고 전류를 내주는 것이 바로 전압, 이 VREF 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토크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최적화해서 이 전류 전압치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쉽고 안전하게 VRF 조정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터 자체가 약해서 발생하는 탈조 중 하나로 과열이 있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상당히 많은 연산 처리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시켜 주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특히나 요즘 많이 저소음 모터로 사용하고 있는 TMC 모터의 경우는 마이크로 스텝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A4988이나 DRV882호에 비해서 더 많은 발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열을 줄여주지 않으면 이 열이 칩셋의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 값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 노즐이나 베드는 위치를 잃어버리고 탈조가 나게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모터 드라이버에 방열판을 장착을 하는데요. TMC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방열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열판 위쪽에서 쿨링이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팬을 달아서 강제 송풍을 통해 식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모터 드라이버를 TMC로 교체했다 그런다면 보드 쪽에 모터 드라이버가 있는 방향으로 송풍을 할 수 있는 팬도 함께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열이 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과도한 VREF, 전압 전류 값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VREF 값을 낮춰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낮췄을 때는 낮은 VREF 값에 의한 탈조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A네 A8에 기존 장착되어 있는 모터에 TMC를 적용해 봤을 때 발열이 엄청 났습니다. 오히려 출력 품질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존의 A4988 16분주 드라이버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장을 할 때 LDO 모터 같은 좀 괜찮은 모터를 사용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터 온도도 한 45도 전후로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서 출력 품질도 좋게 나왔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방열판과 팬도 달았는데도 과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또 그로 인한 탈조를 막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모터 자체를 좀 더 좋은 녀석을 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움직여서 발생하는 탈조, 그리고 약해서 발생하는 탈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강해서 모터의 토크보다 외부의 충격 혹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탈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탈조된 피카츄 사진인데요. 사실 이거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손을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위치에다가 손을 대본 거죠. 그랬더니 드르륵 하면서 탈조가 나서는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탈조된 면을 정확하게 재현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외부에서 발생하는 힘은 바로 이런 탈조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충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충돌은 노즐이 기존에 출력되고 있었던 출력물과 충돌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충돌이 발생하면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출력물이 노즐에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출력물의 바닥 안착이 약할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죠. 두 번째로는 보신 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두어 차례 노즐 팁이 깨져버리는 상황을 경험했었는데요. 충돌하는 그 순간에 가장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탈조입니다. 충돌할 때 바닥 안착도 강하고 노즐도 세다. 그러면 이 충돌을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모터가 그것을 다 먹으면서 드르륵 하면서 스텝을 내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탈조라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왜 충돌을 하느냐? 사실 정상적인 출력 상황에서는 탈조는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하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출력을 진행할 때 한쪽 모서리가 이렇게 들려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반대쪽에 쿨링팬이 있는데 이 쿨링팬의 쿨링 능력이 약해져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쿨링이 약해지게 되면 안착과 동시에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축을 하면서 이게 위로 슬쩍슬쩍 들려 올립니다. 이거는 수직 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렸는데요. 오버행이 있다 라고 할 경우는 이게 끔찍하게 들려 올라갑니다. 심하게 들려 올렸을 때는 이와 같이 베이비 그루트의 뒷머리 뻗침이라고 제가 명명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접근했던 첫 번째로는 바로 덕트를 바꾸는 것입니다. 직접 디자인도 하기도 하고 띵기버스에서 가장 괜찮을 만한 덕트들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장착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덕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엔더3 같은 경우는 히어로미 같은 듀얼 쿨링 시스템을 장착하기도 하는데 강한 쿨링은 내가 값을 좀 줄여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게 나은 것 같고요. 약할 경우는 앞서서와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쿨링도 잘 되는데 노즐과 출력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죠. 바닥 안착이 불량할 때 출력을 저쪽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가 떠버려서 오면서 그냥 충돌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쿨링 덕트나 쿨링 팬을 교체를 하면서 최대한 쿨링을 잘 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착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큐라 슬라이서에서는 Z홉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동을 할 때 그냥 일직선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위로 올라갔다가 이동하고 다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 워핑이 있고 떠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죠. 대신에 출력 시간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은 먼저는 하드웨어를 충분히 개선한 이후에 그때 만져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빠른 속도 혹은 가속도에 의한 탈조 발생입니다.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런 관성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관성이잖아요. 그런데 출력 시 출력 방향을 바꿀 때 그때는 계속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이 공식에서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F는 ma, 질량과 가속도인데요. 이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속도가 높으면 가속도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처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유리베드 장착 이후였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집게를 잘 잡지 못해서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집게로 잘 고정시켰더라도 베드 무게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속도에서는 관성력을 버티지 못하고 탈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의 그 공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m,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을 떨어뜨리거나 a, 가속도 혹은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베드의 무게를 줄이거나 직결식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익스트루 뭉치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더 얇은 유리나 가벼운 안착 시트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요. 보호된 방식으로 바꾸신다거나 팬케이크 익스트루드 모터라고 아주 얇고 가벼운 모터에 타이탄이나 BMG 익스트루더와의 조합을 추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라이스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줄이시는 건데요. 큐라에서도 이와 같이 설정 항목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가속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가속 지역 활성화에다 체크를 하신 후에 나오는 하단에 있는 값들 중에 너무 튀는 값 혹은 3000 이렇게 되어 있는 값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 관성력은 출력이 아니라 이동과 방향을 바꿀 때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다른 값들과 맞춰서 동일하게 해주는 필요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베드 무게도 줄이고 속도도 감속을 했는데 그래도 안 잡힌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터를 더 힘센 애로 바꾸는 거죠. 제 지인이 사용하는 프린터 중에서 CR10 S5 500mm 베드입니다. 500, 500, 500짜리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인데요. 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베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베드의 무게도 200x 200보다 단순 비교해도 한 4배나 더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엔더3나 이런 데 사용하는 모터와는 다르더라고요. 다른 쪽 모터는 다 비슷비슷한데 Y쪽 모터는 기존보다 한 2배 정도 더 긴 토크가 센 애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탈조의 원인이 관성력에 의한 탈조다 이럴 경우는 모터 토크가 더 센 애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 토크에 비해서 외부에서 주는 힘이 더 클 때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조립 불량에 의한 움직임 저항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XYZ 각 축의 움직임에 의해서 3차원 모델링이 만들어지는 형태인데요. 이 움직임을 할 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마찰과 힘이 크다면 당연히 모터에 무리를 주고 탈조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탈조가 X방향의 탈조냐 Y방향의 탈조냐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질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루사 타입 즉 베드가 왔다 갔다 하는 맨델 타입 방식에서는 Y방향의 탈조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요. X방향의 탈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면 오리지널 프루사 MK3S의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것의 카피 모델인 ANET A8 이라고 하는 프루사 방식의 프린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프린터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띵기버스에 보면 여기에 있는 파츠들을 가져다가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면서 위험한 차이가 연마봉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리지널 프루사 제품 같은 경우는 연마봉의 중심축 간의 거리가 45mm인데 반해서 ANET A8의 이 고정장치는 46mm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프린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ANET A8용이 아니라 프루사용으로 나온 이것을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장착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리니어 베어링 쪽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보다는 뻑뻑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뻑뻑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의 탈조가 발생하는 것이죠. Y축 방향으로의 탈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의 무게에 의한 탈조가 있었다면 베드 자체 조립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ANET A8을 AM8이라고 하는 메탈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연마봉을
고정을 할 때 고정 위치가 특정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 이 정도에 고정한다. 근데 자로 재서 하더라도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는 곧바로 리니어 베어링에 영향을 주고요. 이것은 그 움직임에 대한 저항력, 마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조립을 할 때는 먼저 다 볼트를 조여놓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조여놓은 상태에서 베드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저항이 없는 상태를 보고 그 위치에서 꽉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조립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 프린터의 움직임 구동부의 저항이 큰지 작은지를 아시려면 전원을 다 끈 상태에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너무 큰 힘이 주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 베드도 위아래로 잘 움직여져야만 제대로 조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감이 잘 안 온다 이럴 경우에는 벨트를 일단 풀어 보신 다음에 프린터를 기울여서 이게 자유낙하로 스르륵 미끄러서 내려오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무게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압력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럴 경우는 조립을 다시 해주거나 아니면 하우징 자체를 다시 출력해서 이것에 맞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조립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벨트 장력입니다. 앞서서 벨트 장력이 너무 느슨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다고 벨트 장력을 너무 세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벨트가 이렇게 양쪽에서 꽉 당기는 장력의 힘을 어디가 받냐면 모터축이 받고 있습니다. 이 모터축에 받는 힘은 모터의 회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너무 센 장력 같은 경우에는 모터 토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탈조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장력을 살짝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입문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장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돼?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뭐 탱탱해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가 탱탱한 건지 수치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전문적인 분은 이 장력 게이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튕겨봅니다. 튕겨서 통통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탈조가 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모터에 너무 큰 부하가 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9번째 탈조의 원인으로 장애물을 잡아봤습니다. 이 장애물 중에 하나는 출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출력에 실패를 하죠. 흔히 말해서 뭐 스파게티, 면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싹 다 치워야지 청소를 안 해주게 되면 이게 모터 구동부에 딸려 들어가서 바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연출을 해본 건데요. 이와 같이 필라멘트 찌꺼기들이 구동부, 모터 풀리나 벨트 쪽에 감기거나 그러게 되면 이게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고 곧 탈조로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실제 또 경험한 일인데 출력 중에 트랜지션 타워가 굉장히 간당간당 위험했습니다. 안착이 불량했던 것이죠. 근데 급기야 얘가 툭 떨어지면서 베드가 움직일 때 여기에 끼어서 탈조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물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치워주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요. 이거 살리려고 하다 보면 더 큰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냥 그 즉시 인쇄를 멈추고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신호라고 잡아봤습니다. 3D 프린팅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위치값을 잃어버리는 상황인데요.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3D 프린터는 모터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모터를 제어하면서 XYZ 정확한 위치에다가 압출을 하면서 3차원 모델링을 형상화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배선상의 노이즈일 경우도 있고 이 모터 드라이버에 유입되는 신호의 노이즈일 경우도 있고 보드 자체의 노이즈일 수도 있고 혹은 SD카드에서 이 보드로 들어가는 입력 값의 노이즈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스택 값 위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G코드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탈조가 난 게 아니라 탈조 나도록 G코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펌웨어가 버그 픽스 버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막 바뀌거든요. 마를린 펌웨어도 그런 와중에 중간에 버그가 많은 버그 픽스 버전을 받아서 설치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위치값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펌웨어 버전을 예전 것으로 바꿔보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전선 피복에다가 겉에다가 은박지를 쌓으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이즈 같은 것들을 막아준다. 그래서 출력이 개선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 안 되겠다 하시면 은박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도 하시고요. 저는 사용했던 것이 여기 있는 배선들을 다 빼서요. 다시 정리를 하고 선정리를 한 다음에 껴봤더니 확실히 노이즈가 좀 줄어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LCD판에 보면 LCD 글자가 막 깨지고 그랬던 것들을 잡았던 경우도 있고, 어딘가 접지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접지 불량에 의한 노이즈가 또 타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조를 만드는 10가지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탈조라고 하는 것은 완성형 프린터에서는 잘 발생이 안 되지만 조립식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뭔가 프린터에 내가 손을 댔을 때 왕왕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을 찾듯이 이 내용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탈조편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탈조 없는 세상에서 즐거운 프린팅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